호르몬을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몬이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의 특징에서 여러 개 있는데 그림을 먼저 명칭과 함께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긴 관이 혈관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그 안에 호르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내분비샘에서 끝에 뾰족한 그 호르몬과 똑같은 그림이 이제 붙어 있죠.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해야 되는 장소에 가면 거기에서 작용을 한다. 근데 그 내가 작용해야 되는 곳과 호르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작용해야 되는 장소를 표적 기관이라고 한다. 정말 신기하죠? 호르몬의 그 분비량이 원래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양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읽어볼게요.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뭐가? 내분비샘이. 우리의 몸에는 갑상샘이나 이자 등 여러 가지 내분비샘이 있다. 자, 호르몬의 특징 하나씩 읽어볼게. 1번,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2번,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작용한다. 다른 데는 작용하지 않는다. 3번,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낸다. 그러기 위해서 표적 기관에 작용한다. 4번,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해서 이제 인체의 신비가 나왔는데, 자, 어디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통해서. 지금 먼저 크게 구분을 해봅시다. 뇌하수체. 아, 뇌에 뇌하수체라는 곳이 내분비샘이구나.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호르몬에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본 것들을 잘 외우고 나머지를 잘 배치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나랑 보면서 지금 외우는 거야, 계속. 뇌하수체, 갑상샘, 위 옆에 이자와 부신이라고 있어. 이자와 세트로 많이 언급되는 애가 쓸개가 있죠. 그래서 이자, 부신이 소화기관 근처에 있는 내분비샘이다. 자, 그 다음에 생식기에는 자,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 이렇게 생식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다. 내분비샘이 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봅시다. 자, 뇌하수체는 어떤 호르몬을 방출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뇌하수체는 생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선생님 같이 생장이 끝나고 한참 지난 사람은 이 생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작아지고 성장할 때 엄청난 그 생장 호르몬에 의해서 생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갑상샘 암이 많이 늘었다 뭐 그러면서 다른 암에 비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고 항이뇨. 이뇨가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항자가 붙었으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는 뜻이에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돼. 이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물질이야.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데 그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게 어디에서 분비된다?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자, 부신,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도 상승시키고 하는 게 부신의 아드레날린이다. 이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자,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은 혈당이 너무 높아. 그걸 낮춰야 되겠죠? 혈당량을 감소시킬 때 인슐린,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당뇨 환자는 혈당량이 높으니까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집에서 병원 안 가고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난소, 정소. 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거는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호르몬이다. 생장기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아기 때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미량의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해요. 자,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남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호르몬이다. 자, 그래서 외워보세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뭐 우리 주변에서도 부모님들이 아마 이제 갱년기가 됐거나 지났거나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바로 외우세요. 지금 왼쪽에 생장 호르몬, 티록신, 인슐린 이렇게 나왔는데 생장 호르몬은 어디서? 뇌하수체. 티록신은 어디서? 갑상샘에서. 근데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도록 갑상샘 기능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자, 인슐린은 뭐야? 혈당을 낮출 때 쓴다 그랬죠. 너무 높은 게 당뇨병이니까. 자, 자세히 봅시다. 생장 호르몬 결핍이냐 과다냐? 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을 앓게 된다.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럼 과다증이면 뭐냐? 거인증이 생기거나 말단 비대증, 말단만 비대해지는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야.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크다. 말단 비대증은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진다. 자, 말단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 나타난다. 티록신, 결핍이 되면 모자라니까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는 저하증이 생기겠다. 과다가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막 이제 발달한다는 얘기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봅시다.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증상이다. 티록신 과다로 나타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한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이 온다. 증상은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한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 자, 이번에는 항상성이 뭐냐? 항상성은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자, 호르몬은 어떤 표적기관에 가서 아주 소량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항상성은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화살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유지된다. 두 가지의 작용으로 유지되는구나. 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이다. 2번,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비교해보자. 신경은 뉴런이 전달 매체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전달 속도는 뉴런이 빨라요. 혈액을 통하는 것보다 신경계를 통하는 게 훨씬 빨라. 근데 효과의 지속성은 일시적이야. 빠른 대신에 굉장히 일시적이다. 작용 범위도 좁다. 하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느리게 지속적으로 넓게 전달되는 게 호르몬의 작용이고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와, 이 그림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이해하면 별거 아니니까. 자, 봅시다. 맨 오른쪽 아래를 먼저 보세요. 이제 이 항상성은 두 가지의 작용으로 기능한다 그랬죠. 신경과 호르몬. 그래서 빨간 거는 신경의 작용을 나타내는 선이고 파란 거는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선이야. 자, 그럼 저기 정상 체온이란 걸 찾아보세요. 가운데. 자, 정상 체온에서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이거를 낮춰야 돼.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뇌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서 막 땀을 분비하는 거야. 땀이 분비되면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간단 말이야. 기화열을 뺏어가죠. 그러면서 내 몸의 온도를 낮춰주게 돼요.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이 낮아진다. 그럼 오른쪽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 너무 추워.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기능이 마비가 돼서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저온 자극이 바로 간뇌에 작용해서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온이 뺏기지 않도록 열 방출량이 감소되도록 해서 체온을 높여준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이 낮아졌을 때 또 하나 이제 작용하는 데가 있어요. 맨 위에 오른쪽 화살표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뇌하수체에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해라 라는 신호가 가. 그럼 갑상샘을 자극했으니까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가 돼.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니까 열의 발생량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이 신경계에서 근육 떨림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빨간 거와 파란 게 뭐냐면 피부 혈관 변화를 비교해보자 라는 그림인데 관들은 혈관을 얘기하는 거야. 자, 왼쪽 그림 먼저 보면 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했어.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 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했어요. 그러면서 땀 분비를 촉진해서
땀이 막 나오면 저 수분이 신체에 열을 뺏어가면서 증발하죠. 체온을 낮춰준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 체온 조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실력 문제로 풀어봅시다. 그림은 운동을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I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프를 보면 운동을 하기 전에 37도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와중에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37.5도까지 올라갔는데 점점 체온이 낮아졌죠. 너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조치를 취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자, 기억을 봅시다. 땀 분비가 증가하여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맞아. 니은 근육 떨림이 일어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체온이 올라가겠네. 그치? 디귿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 이거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할이죠. 이것도 체온이 저하됐을 때 열 발생량 증가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모두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라서 틀렸다. 리을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어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온도가 높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서 땀이 배출돼서 기화열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 그러므로 2번이 답이다.